오늘은 8월에 가기 딱 좋은 해외여행지 5곳을 소개해줄게. 와, 여름방학이랑 딱 겹치니까 떠나기 찬스예요. 첫 번째, 뉴질랜드 퀸스타운.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리마커블스 스키장. 퀸스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키장이야. 눈 덮인 설산 위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며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 초보자용 슬로프부터 전문가 코스까지 다양해서 누구나 즐기기 좋아. 한여름에 스키장이라니? 벌써 신나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와카티프 호수. 퀸스타운 중심에 있는 호수로 겨울이면 설산이 비친 호수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 유람선을 타거나 호숫가 산책을 하면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완전 감성 충전. 다음은 스카이라인 곤돌라. 곤돌라 타고 산 위 전망대에 올라가면 퀸스타운 전체가 한눈에 보여. 그곳에서 눈 위를 따라 루지 타고 내려오는 체험은 꼭 해봐야 해. 눈길 따라 씩 내려오는 거 너무 재밌겠어요. 그리고 에로우타운. 19세기 금광마을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조용한 마을이야. 겨울이면 하얀 눈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진짜 영화 속 같아. 카페와 골목 구경만으로도 행복해. 산책만 해도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온천 리조트 체험. 설산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야외 온천. 퀸스타운 근교에 위치한 온천 리조트는 겨울 여행의 하이라이트야. 눈 내리는 날 온천에 앉아있으면 그냥 천국이야.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퀸스타운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8월은 겨울이라 날씨가 꽤 추워. 특히 아침 저녁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따뜻한 옷은 꼭 챙겨야 해. 그럼 목도리랑 털모자까지 챙겨야겠어요. 겨울왕국 갈 준비 완료? 스키장이나 설상 가려면 기모 내복, 장갑, 방수 재킷은 필수야. 그냥 눈싸움만 해도 옷 다 젖잖아요. 방수 재킷 무조건 챙길게요. 곤돌라 타거나 루지 탈 땐 운동화보다 미끄럼 방지되는 부츠가 좋아. 눈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 바닥 잘 잡아주는 신발로 갈아 신을래요. 숙소는 스키 시즌이라 가격이 올라가. 주말은 특히 금방 마감되니까 미리 예약하는 게 좋아. 좋은 숙소 못 잡으면 눈 구경보다 짐 싸느라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예약해둘게요. 빙판길 운전은 천천히 해야 해. 눈 오는 날은 대중교통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안전운전은 기본. 스릴 넘치게 놀았다면 이제는 여유롭게 즐길 시간. 두 번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퉁쿠 압둘 라만 해양공원.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보호구역이야. 투명한 바닷속에서 스노클링과 시워킹을 즐길 수 있어. 배를 타고 섬 사이를 누비는 호핑 투어도 인기야. 바닷속에서 물고기랑 놀면 진짜 인어공주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시그널힐 전망대. 코타키나발루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야. 해질 무렵이면 노을이 진짜 예쁘게 퍼져서 꼭 올라가야 해. 상상만 해도 너무 예뻐요. 다음은 수트라하버 리조트 선셋 크루즈. 수트라하버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타고 바다 위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 디너 크루즈도 있어서 분위기 최고야. 노을 보면서 바닷바람 맞고 영화 속 같겠어요. 그리고 마리마리 문화마을.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야. 전통 춤, 음식, 집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어. 현지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체험이라니 완전 신기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탄중하루 비치.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유명한 석양 명소야. 일몰 시간엔 하늘이 주황, 분홍,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해져. 석양 보면서 모래사장 걷는 거 진짜 그림 속 장면 같아요. 코타키나발루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햇빛이 정말 강해서 선크림은 수시로 덧발라야 해. 얼굴에 자국 남으면 안 되니까 SPF 높은 걸로 팍팍 바를래요. 현지 물은 생수만 마시는 게 좋아. 식당에서도 얼음은 생수로 만든 건지 확인하면 더 안심할 수 있어. 괜히 배 아프면 여행 망하니까요. 물은 무조건 생수만. 리조트 안이나 해양공원 섬에서는 현금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어.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해. 계속 캐시 온리하면 당황하니까요. 미리 체크해둘게요. 야시장이나 로컬 음식점은 현금 위주니까 잔돈도 넉넉하게 준비해가는 게 좋아. 지갑에 오링깃, 침림깃 잔뜩 넣어둘래요. 스콜처럼 갑자기 비가 오는 날도 있어. 일정에 여유 두고 가벼운 우비나 접이식 우산은 꼭 챙기자. 작은 우산 가방에 쏙 넣어놓을게요. 햇살 아래 놀던 하루. 이제는 바다 옆에서 천천히 쉬어갈 시간. 세 번째, 인도네시아 롬복.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길리 트라왕간 섬. 롬복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인데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마차만 다녀서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 바다색도 예쁘고 해질 무렵 선셋 포인트에서 보는 노을은 환상적이야. 자전거 타고 바닷가 달리고 싶어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생기기 해변. 롬복의 대표적인 해변이야. 서핑,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어. 야자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해변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기 딱 좋은 곳이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레모네이드 마시면 진짜 여름 완성 아닐까요? 다음은 린자니산 국립공원.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이야. 날씨 좋은 8월에는 산정상까지 오르는 2에서 3일짜리 트레킹도 인기야.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 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보이면 완전 감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센당길레 폭포.
산속에 숨어있는 시원한 폭포야. 현지인들도 피서하러 많이 오는 명소인데 물소리와 주변 초록색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숲속에 있는 폭포라니 동화 속 비밀 장소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사대마을. 롬복의 전통 가옥과 옛날 생활 방식을 볼 수 있는 곳이야. 전통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 될 거야. 직접 만든 기념품 하나쯤 꼭 챙겨야죠. 롬복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8월은 건기라 날씨가 맑고 습하지 않지만 햇빛은 강해서 선크림은 꼭 챙겨야 해. 특히 바다에서 놀 때는 자외선 차단지수 높은 제품이 좋아. 선크림 안 바르면 하루 만에 까매질지도 몰라요. 길리섬이나 해변에서는 현금만 받는 곳도 많아서 잔돈 준비는 필수야. ATM이 부족한 지역도 있으니까 도착 전에 충분히 바꿔두는 게 좋아. 잔돈 가득 챙길게요. 숙소나 이동수단은 미리 예약하는 게 좋아. 특히 성수기엔 갑자기 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 예쁜 숙소 놓치면 속상하니까 미리미리 예약해둘게요. 수돗물은 현지 위생 기준이 달라서 조심하는 게 좋아. 민감한 저는 꼭 생수로만 헹구고 마실래요. 이동할 땐 택시 앱이나 오토바이 렌트가 편하지만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면 기사 딸린 차량 투어를 이용해도 좋아. 길도 모르는데 혼자 돌아다니면 무서우니까 안전하게 갈래요. 바다도 산도 다녀왔으니까 이제는 쉬어갈 시간. 네 번째, 동티모르 아타우로섬.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아디라 해변. 아타우로섬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양생물 다양성을 자랑해. 투명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면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물속이 유리처럼 맑다던데 진짜 바다 속 천국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벨로이 마을 해변. 서북쪽에 있는 조용한 해변 마을로 현지 마을과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 바닷바람 맞으며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바다라니 완전 나만의 휴식 공간이에요. 다음은 아타우로산 트레킹. 섬 중앙에 있는 산으로 정상까지는 2에서 3시간 가볍게 오를 수 있어. 올라가면 바다와 섬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니. 그리고 고래 관찰 포인트. 아타우로 해역은 고래의 이동 경로라서 8월에도 운 좋으면 작은 보트 위에서 고래떼를 볼 수 있어. 고래라니 영화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다이빙 리조트 체험. 섬에는 작은 다이빙 리조트가 몇 곳 있는데 하루 강습으로 초보자도 다이빙 체험이 가능해. 바닷속 열대 어류와 산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찬스야. 용기 내서 꼭 도전해볼래요? 아타우로섬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숙소나 교통은 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아. 그럼 도착해서 당황하는 일 없게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배로 들어가는 섬이라 디릴리 항구에서 출발하는 페리나 보트 스케줄을 꼭 확인해야 해. 미리 시간표 확인 꼭 할게요. 현금은 디릴리에서 넉넉히 준비해가는 게 좋아. 과자도 사려면 미리 사야겠어요. 지갑에 돈 미리미리 채워둘게요. 자연이 아름다운 만큼 햇볕도 강하고 벌레도 많을 수 있어서 선크림이랑 모기 퇴치제, 긴팔옷도 챙기면 좋아. 모기에 물리면 가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이빙도 끝났고 이제는 고요한 마을에서 잠깐 쉬어갈 시간. 다섯 번째, 프랑스 파리.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에펠탑 샹드마르스 공원. 파리의 상징, 에펠탑은 낮에도 예쁘지만 밤에 조명까지 더해지면 완전 반짝반짝해. 앞에 있는 샹드마르스 공원에 앉아서 피크닉하면 진짜 파리 여행 느낌 제대로야. 바게트랑 치즈 들고 잔디밭에 앉아있으면 나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로 모나리자랑 밀로의 비너스도 여기 있어. 8월에는 비교적 한산해서 여유있게 감상하기 좋아. 진짜 모나리자 앞에서 셀카 찍을 수 있는 찬스네요. 다음은 몽마르트르 언덕 사크레케르 대성당.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성당과 거리 공연이 파리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줘. 사방으로 펼쳐진 파리 시내 전경은 정말 감탄 나올 정도야. 높은데 올라가서 바람 맞으면 마음도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강. 생강을 따라 파리의 명소를 유람선 타고 구경할 수 있어.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이 진짜 예쁘고 낮에는 사진 찍기 좋아. 강 위에서 보는 파리라니 완전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마레지구 산책. 작은 갤러리, 감성 카페, 빈티지 상점이 가득한 파리의 트렌디한 거리야. 감성 넘치는 소품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 길거리 자체가 포토존이라니. 파리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8월은 유럽의 휴가철이라 맛집이나 상점은 사전에 운영 여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 헛걸음하면 속상하니까 미리 검색 꼭 해야겠어요.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만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 조심. 지하철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방심 금물. 에펠탑, 루브르 같은 유명한 관광지는 온라인 예매하면 줄 안 서고 입장할 수 있어. 줄만 서다 하루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미리 예매할래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TV 자동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가 좋았으면 1에서 2유로 정도 따로 주는 것도 예의야. 기분 좋게 먹고 예쁘게 감사 인사도 해볼게요. 8월에도 햇볕이 강한 날이 있으니까 선글라스랑 모자, 선크림은 챙기는 게 좋아. 얼굴 빨개질 수 있으니까 꼭 챙길래요. 낮엔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았고 이젠 조용한 맛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8월 추천 여행지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필수?